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서울교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merging Properties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s라는 논문이고요. 다이노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ICCV에 2021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먼저 그 다이노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드릴 것은 이제 VIT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이노가 뭐 어떤 구조가 아니고요, 모델 구조가 아니고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사용되는 인코더는 뭐 레지넷 같은 CN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디폴트로 VIT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VIT가 어떤 건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IT의 경우는 이제 CNN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뭐 비전 태스크의 대부분을 VIT 구조가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가 소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CNN이라고 하면 이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널 기반의 어떤 로컬리티한 특성을 갖는 커널들의 연산을 이제 통해서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떤 표상을 얻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VIT의 경우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글로벌한 어텐션, 물론 이제 로컬 어텐션이나 뭐 스파스 어텐션 이런 것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의 모든 패치들 간의 어떤 어텐션을 계산을 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LS 토큰이라고 하는 맨 앞에 붙는 토큰들을 가지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거나 하고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NN은 사실 Translation Invariance, 그러니까 CNN 자체는 사실 뭐 Translation Equivariance라고 해서 베리언스 하지만 뭐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플리커넥트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구조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CNN의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를 보면 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한 특성을 갖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라든지 뭐 로컬리티 같은 어떤 좀 미리 주입이 된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패치 요 그 커널 하나 자체가 이제 뭐 이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 CNN의 커널들 혹은 이제 뭐 피처 맵을 생성을 하는 이 윈도우의 가정 자체가 이미지 내에서는 물체가 좀 이동을 해도 약간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VIT가 갖고 있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적인 특징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IT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유도가 큰 대신 학습에 뭐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타 모델을 달성한 것도 사실 보면 뭐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이미지에 학습이 되는 경우가 사실 뭐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혹은 뭐 지식 증류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학습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제프 힌턴 교수께서 뭐 발표하신 요 아래 논문에서 처음 제안이 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원래는 어떤 좀 서비스단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사실 스케일러블로우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NLP 태스크에 있어서는 뭐 GPT-3보다 더 큰 모델들이 이제 대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필두로 한 그러한 대기업들에서 많이 이제 진짜 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모바일단의 뭐 어떤 서비스 배포라든지 이런 거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모델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틸레이션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이제 진짜 큰 모델의 성능을 어느 정도 조금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금 더 추론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은 모델을 만들어내보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큰 거를 교사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작은 모델을 학생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SSL 혹은 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르는 방법론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은 제가 레이블을 주고 이제 모델로 하여금 학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주고 이게 뭐 강아지다, 고양이다, 사람이다 이런 걸 구분을 하게 하는데 사실 그 레이블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물론 잘 쓸 수만 있다면 활용 가치가 훨씬 높은 게 사실이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특히 요새 많이 비전 태스크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비올이나 뭐 모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CLR 같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러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론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연구가 수행이 되었는데 이건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미지 자체로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래 보시면 이제 2018년에 제안이 된 이 논문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논문이죠. 그래서 학습 방식이 그 이미지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그 회전된 거를 레이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레이블이 있는 학습이랑 똑같은데 그 레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뭐 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그 회전을 시켜서 회전시킨 게 동일한 그 물체다, 클래스다라고 예측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게 하는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어떤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를 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적용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한 갈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과는 조금 다르게 우선 두 개의 모델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구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이랑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넣어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레디언트를 여기는 흘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식 자체는 어떤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다르게 해서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에 넣게 되고요.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이게 이제 앵커 그리고 뭐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른 이미지 세트를 넣어서 얘네가 이제 동일하다 라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자체를 이 티처 모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스튜던트 모델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이 스튜던트 모델은 그렇게 학습을 하지만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튜던트 모델이 한 에포이 끝나고 이렇게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그 가중치를 exponentially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평균 이동 방법론이죠.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 스튜던트의 가중치를 티처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코드, 수도 코드 논문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이제 X12라고 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다르게 한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다른 뷰죠. 뷰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그 넣어준 거를 이거 이제 비올에서 사용한 방법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로스를 구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로 활용을 해서 이걸 이제 스튜던트에 대해서 백프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GT가 아니고 GS, 스튜던트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G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빙 에버리지 방식을 통해서 GS 파라미터 곱하기 어떤 이제 이게 람다 값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조금
이제 엄청나게 작은 값을 설정을 해서 뭐 이것도 스케줄링을 통해서 좀 변화를 점점 시켜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교사 모델에 더해주게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링을 하는 어떤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입력 이미지를 이제 패치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제 모델에서는 글로벌 뷰랑 로컬 뷰로 특히 나누게 됩니다. 크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글로벌 뷰라고 해서 고양이 이제 큰 이미지, 그러니까 딱 봐도 뭐 그 논문상으로는 50% 이상을 커버를 하는 이미지를 글로벌 뷰라고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작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로컬 뷰들을 이제 로컬 뷰 이미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패치들, 로컬 뷰와 글로벌 뷰의 패치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로컬 뷰와 글로벌 뷰를 모두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넣어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교사 모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뷰 패치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로컬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이제 모든 패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티처 네트워크로 디스틸레이션을 주는 거죠. 약간 교사 모델에서 학생 모델로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티처 모델에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좀 가르친다 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과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뭐 샵 네트워크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샵 네트워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걸 이제 로컬 투 글로벌이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출력값이 다르겠죠. 그 출력값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백프로페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넣는 거는 요 위에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 티처는 두 개의 글로벌 뷰만 넣고 스튜던트는 전체 이미지를 다 넣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이노 로스라고 정의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이노 로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하고 스튜던트 아웃 청크 이 개수는 총 모든 크롭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가 2개, 패치 로컬 뷰가 6개라고 하면 8이 되겠죠. 8개로 나눠주게 되고 모든 그 패치들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예측값을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여기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샤프닝 방식으로 템퍼처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 소프트맥스를 태워주기 때문에 이 태우기 전에 템퍼처로 나눠주게 되면 하나의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다른 값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을 확 높여주는 소프트맥스 값을 확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티처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템퍼처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 매칭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개의 패치를 모두 이제 총 8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8개를 티처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2개의 글로벌 뷰가 이제 각각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둘 다 동시에 이제 글로벌 뷰 같은 글로벌 뷰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무시하게 되고 다른 뷰를 봤을 때는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스튜던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쳐주게 됩니다. 업데이트 센터라는 거는 이제 티처 모델을 그 EMA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학생 모델이 가중치를 이제 어떤 FOE 끝나고 그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 그걸 이제 EMA 방식으로 교사 모델에 전달을 해서 소폭의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티처 메소드라고 해서 17년에 제안된 요 모델인데 요것과 이제 학습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요거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템포럴 앵상블이라는 기법을 좀 보완하기 위해 만든 방법론인데 사실 이제 되게 이제 컨세큐티브한 스튜던트의 그
업데이트되는 가중치들을 앙상블링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연속되는 가중치들을 이렇게 조금씩 티처에 더해주기 때문에 교사 모델의 그 가중치가 처음 이제 학생 모델의 어떤 이터레이션 중에서 이제 하나로 초기화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앙상블 효과처럼 이제 업데이트를 쳐주게 되기 때문에 교사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에 비해서 교사 모델의 성능이 더 계속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조금 중요한 점은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지 않고, 뭐 VIT 같은 경우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붙는 이제 뭐 그 프로젝션 레이어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프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콜랩스가 사실 뭐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아래 ICLR의 발표, 그러니까 아직 뭐 억셉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심사 중인 것 같은데, 요 논문에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만약에 뭐 앵커 하나를 주고 퍼스티브만 사용을 한다. 얘네 둘이 이제 같다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B처럼 컴플리트 콜랩스,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가, 얘네가 뽑아내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컨스턴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 점에 몰려버려서 얘네는 이제 다른 뷰를 주더라도 얘네는 무조건 같다라고만 이제 콜랩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어떤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심CRL 같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 그러니까 네거티브 앵커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콜랩스를 방지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이 다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링과 샤프닝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센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멘션 콜랩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바이어스를 더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디멘션이 거의 유니폼 분포로 이제 스무딩 되는, 혹은 뭐 콜랩스 되는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샤프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디멘션의 값이 굉장히 커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보완적인 그 장치를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콜랩스가 일어나지 않고 컨버지가 잘 된다라고 이제 모델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 센터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쳐주게 되고, 이걸 이제 그 티처 모델의 그 파라미터에 그냥 바이어스 텀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구조 자체는 사실 어렵지는 않고, 방법론 자체는 이제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을 두고 다른 뷰의 이미지들을 입력을 해서 이 백본으로 사용되는 인코더, VIT나 레즈넷 같은 인코더가 분포들을 가지고 어떤 그 시멘틱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뭐 좋은, 굉장히 좋은 논문이죠.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다이노를 통해서 얻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되게 시멘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잘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러한 다이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하는 그 이밸루에이션 방법이, 혹은 뭐 프로토콜이 일반적인 뭐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레이블을 예측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되지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 놓고 요거에 대해서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어떤 설정 값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면서 KNN 방법론이 조금 더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다이노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뭐 모코나 비올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좋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사실 요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패치를 그 16x16이 아니고 8x8로 이제 작은 패치를 넣었을 때는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VIT 그 자체에서도 저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VIT도 패치 사이즈가 작아지면 성능이 좋습니다. 작아질수록 성능이 좋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메모리 뭐 어텐션 연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쿼드라틱한 연산이기 때문에 패치가 그렇게 작아질수록 연산량이 너무 커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다이노도 마찬가지로 뭐 연산량은 늘어나지만 어쨌든 패치를 줄이니까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블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뭐 컨버즈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SK는 싱콘 노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센터링, 이게 아닌 거는 이제 센터링을 사용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링을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 로스 같은 경우는 MSUE에 비해서 그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프리징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프 더 쉘프 형태로 사용을 했을 때 이미지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리트리벌 태스크라고 하면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 간의 이제 어떤 관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틱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잘 잡아낼수록 리트리벌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잘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트리벌 태스크에 오프 더 쉘프 형태로 적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성능이 나온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파인 튜닝 안 하고서도 충분히 좋은 컴피티티브한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뭐 사실 더 연구 가능성 혹은 잠재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인데, 다이노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한 경우에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VIT를 학습을 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시멘틱 그 한 특성들을 갖는 부분들의 어텐션이 많이 이제 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별로, 이게 색깔이 헤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헤드별로 뭐 어떤 다른 시멘틱한 부분 내에서도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잘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식 자체가 시멘틱한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어떤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어떤 그 로컬 투 글로벌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를 주면서도 이제 로컬한 부분들만 보는 이제 모델이 얘는 이제 이 부분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뷰로 본 특성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방법론 자체가 이 오브젝트 중점적으로 어텐션을 주게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다이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고, 뭐 사실 요거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뭐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이노를 통해서 굉장히 이러한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간략하게 다이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생각하기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지만 뭐 좀 간단한 좀 직관적인 방법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뭐 핫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